올겨울 난방비 급등에 이어서 교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추가 인상 예고에 서민들의 씨름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참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고지서 보기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많게는 수십만 원 더 뛰었다 이런 하소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2월 고지서가 진짜 폭탄이다 이런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에 받은 고지서는 12월 사용분이에요. 예. 근데 날씨는 1월. 이달이 훨씬 더 춥습니다. 네. 최강 한파가 이제 한반도를 엄습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받으시면 폭탄 수준을 넘어섰다. 뭐 미사일 수준이 될 수 있다. 미사일. 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1분기에는 가스 요금이 동결됐어요. 네. 그래서 2분기엔 더 올라요. 물론 뭐 날씨가 조금 이제 따뜻해지면 그 체감폭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푸틴이 쏘아올린 공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예. 이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국제에너지 가격 한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물론 뭐 최근에 들어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 인상분을 우리가 제때 다 반영을 못했어요. 늘 이제 조금씩 미루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반영한 데다가 날씨까지 추워지다 보니까 네. 지금 체감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쓴 전기가스 요금을 우리 세대에 전부 다 이제 해소하고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길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로드맵은 적어도 미수금을 남기지 말자.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야 이게 그대로 많이 하나 이제 이 미수금을 우리 세대 다 이제 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폭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좀 내리고는 있지만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상 고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좀 내린 건 맞지만 이게 국제 에너지 가격은 좀 5월 이후 좀 비수기 때 전 세계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나 더 걱정되는 건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중국이에요. 예. 중국이 지금 코로나 봉쇄 풀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복 소비까지 일어나게 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늘 이제 난방비를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진 않은데 특히나 이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더욱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가 이제 겨울이 포함됐기 때문에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게 문제일 텐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소득 하위 20% 가구가 1분기에 처분 가능 소득의 93%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하위 20%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도 워낙 적은 데다가 지금 이 1분기 가처분 소득을 봤더니 소득 하위 20%의 경우 한 65만 원 정도의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네. 그 가운데 61만 5천 원을 필수 생계비로 제출한다는 거예요. 남은 돈 3만 5천 원이에요. 3만 5천 원 갖고는 한 달이 아니라 하루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 통계가 지금 나온 건데요. 실제로 이제 통계청의 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필수 생계비 지출 현황을 봤더니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에는 소위 특히 이제 이 할인폭이 좀 더 이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공공일자리가 없거든요.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부터 공공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줄었어요. 소득 자체가 줄었는데 지금 필수 이 지출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93%까지. 예. 93%까지 늘다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보게 되면 보로 2, 3, 4분기에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이 필수 이 생계비라는 게 의식주예요, 대부분. 네. 의식주다 보니까 여기 1분기에는 주로 이제 난방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줄고 있는데 오히려 필수 지출은 늘어서 이제 겨울 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이창양 장관 역시 예. 아마 노인 요양소를 방문해서 그 난방 현황을 좀 점검을 했는데 아마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양로원 같은 데 보면 그동안은 산업용이 전기가 좀 약했어요. 낮았는데 오히려 이제 산업용 전기가 일반 가정용보다도 좀 너무 낮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아들여서 높였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유황원 같은 데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로 책정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1분기 요금 폭탄인데 이 방문한 이제 요양원의 경우에는 예. 1월에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아이고, 예. 난방비가.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314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달 중순에 빨리 바꿨어요. 야, 요양원 같은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산업용이 아니라 일반용 가장 낮은 요금으로 책정하자. 그래서 한 143만 원 정도 할인됐는데 이미 요금은 납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추후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앞서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 두 가지만 발표했어요. 취약계층, 에너지 취약계층 지금 받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의 단가를 2배 인상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스공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비 할인폭 2배 정도로 늘려주겠다. 딱 그게만 하고 빠진 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취약계층을 아마 이 장관이 오늘 방문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주무부처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이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대책들 말고 좀 어떤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게 지금 요금을 올려서 요금을 지금 직접적으로 이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그 바우처를 가지고서 난방이든 가서 사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취약계층 특히나 이제 판자촌이라든가 고시원 같은 데는 이게 난방 시설조차 없어요. 그래서 전열 기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화재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이곳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쪽방촌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굉장히 시급하게 이 구조, 집 구조를 좀 개선해 줘야 돼요. 정말 난방으로 쓸 수 있게끔 구조를 좀 개선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특히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걱정이에요. 네.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 참하게 되면 가스를 써야 되잖아요. 가스를 써야 되는데 손님 한두 명이 오더라도 난방을 따뜻하게 해야지 냉골처럼 온도를 낮게 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조차도 이 가스비 때문에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온수를 써야 되는 목욕탕의 경우에는 네. 전 지금 국적으로 한 1000여 개 이상이 줄었어요. 실제 난방비 폭탄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영업 시간을 줄이면서 지금 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원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대책이 빨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책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난방비 폭탄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방한용품을 많이들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내복, 뭐 에어캡, 핫팩 판매가 늘었다 하는데 이런 좀 용품들이 방한 효과에 굉장히 있다라고 보십니까? 도움되죠. 네. 뭘 해보셨어요? 방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온수 매트 깔고요. 온수 매트 내복 깔고 있어요? 입는 것 내복 같아요. 입고요? 예. 저는 사실은 집에 있을 때는 이제 모자 달린 후드티 그리고 이제 이 무릎 담요는 늘 끼고 다녀요. 월남 치마처럼. 밖에서 보면 저 에스키모가 저 집에 사나 할 텐데 네. 뭐 따뜻하면 그만이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열 효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뽁뽁이라든가 문풍지라든가 커튼이라든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이제 한 1, 2도 정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고 가습기 틀어놓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수도꼭지 방향이 중요해요. 네. 이게 수도꼭지 방향을 온수로 하게 되면 대기로 계속 이 보일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냉수 쪽으로 돌려오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노화된 이제 보일러예요. 한 10년 정도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노화되기 때문에 열 손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최대 85%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이 보일러 배관, 보일러는 좀 교체하는 게 좀 좋고요. 또 하나 지금 온라인상에서 가장 감론을박인 게 보일러 외출 모드 이게 효과가 있냐 보거든요.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 드린다면 예. 이거 이틀 이상 장기적으로 집을 비웠어요. 그러면 외출 모드가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한 6시간, 8시간 정도 잠깐 외출하는 거예요. 그럼 외출 모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출 온도가 떨어졌는데 다시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온도를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열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잠깐 외출할 때는 보일러 온도를 살짝 또 낮추는 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방비 요금 걱정 탓에 난방비 할인 카드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카드사별로는 보통 한 10% 정도의 할인율을 내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실제로 전기료, 가스료, 그다음에
이 월 그 공과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등을 할인해주는 카드가 인기예요. 최근 들어서 신규 카드 발급 이 상위 거래 상위 카드 가운데 최상위에 대거 진입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따져볼 대목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숨겨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통상 전달에 대비 50만 원 이상 써야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을 써야만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이라는 게 카드 사이드 보통 10% 할인을 내거는데 거기에 조건 금액 기준으로 적게는 5천 원, 많게는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집에 난방비가 2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카드 50만 원 이상 써야 월 10,000원 할인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잖아요. 예. 10,000원 할인 받기 위해서 50만 원 이상 카드 만들어서 신규로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유했어요. 이미 나는 이제 이런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단지 난방비를 아낄 목적으로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는다? 저는 이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효율적이에요. 네. 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앞서서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조목조목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스공사의 지금 미수금을 이제 정부가 남기지 말자라는 기조로 돌아설면서 이것을 이제 회수하려면 단가를 지금보다 3배는 더 올려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이미 SNS상에서 2~3배 올랐다. 특히 이제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굉장히 체감폭이 좀 커요. 예. 그런데 지금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안에 한전의 미수금 거의 9조 원, 1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3배 올리라는 거예요. 이러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정말 실제로 지난해 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지만 전기요금 에너지 때문에 못 살겠다 데모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당장 올해 안에 전부 미수금 해소할 계획 없다.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버거워요. 예. 이걸 이 2026년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올해 지난해보다 2배 올려야 돼요. 그 지난해 한 킬로와트 메가줄당 한 5원 이상 올렸는데 지금 한 10원 정도 올려야 된다면 2배 가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충격을 감안하게 되면 저는 사실은 이게 갑자기 날씨가 훅 추워졌기 때문에 난방 사용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조금 분기별로 좀 인상 시기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분기 충격은 적었다 하더라도 2, 3, 4분기 충격을 더 이제 더 주진 말자. 뭐 이런 이제 조금 분배하는 안도 정부가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방비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대중교통 요금도 지금 줄인상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0원대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택시 요금도 1,000원 정도 인상이 될 예정인데 뭐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택시 요금은 바로 다음 달부터 예. 다음 주에요. 2월 1일이. 예. 다음 달부터 기본 요금이 중형 택시 기준 3,800원에서 4,800원, 1,000원 오릅니다. 1,000원 오른 건 확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금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2가지 안을 갖고 나왔어요. 하나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기본 요금 300원 올리겠습니다였는데 네. 이거 갖고는 부족해. 400원 올리는 2가지 안을 공청회에 이제 올릴 겁니다. 이 얘기는 각계 전문가들,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서 300원이든 400원이든 올리겠다라는 건데 서울시는 400원 안을 올린 이유는 400원대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카드 기준, 지금 아마 지하철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1,250원, 예. 그리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1,200원이거든요. 여기 400원 올리게 되면 1,600원, 1,700원대로 올라가요. 여기 이게 카드 기준이지 현금을 낼 경우 100원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폭이 최고 30%예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전기가스 요금, 공공요금 이렇게 30~40%씩 오르게 되면 기타 물류 비용이며 제반, 아니 이걸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서비스와 제품 물가에 이제 이 전가되기 때문에 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체감 물가가 좀 어느 정도까지 오르리라고 보시세요? 아마 그 정부가 지금 발표한 것은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엔 조금 물가가 불안하겠지만 한은도 지금 뭐 1분기에는 5% 내외의 물가지겠지만 네. 하반기 들어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3% 중반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추경호 부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공공물가가 굉장히 들썩이게 되면 체감 물가, 앞서 얘기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전부 가처분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계 필수 요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위축됩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경기가 위축되는 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3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 예비비를 활용하자, 기업들한테 횡재세를 걷어서 다시 이제 취약계층을 돕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돈을 더 풀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지난 거의 1년 반 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3% 기준금리 올렸거든요. 그게 더 물거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풀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팍팍해진 우리 서민들의 삶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함께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